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 출두의 박정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터리 샤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스터리 샤퍼란 말 그대로 수수께끼 손님으로 손님을 가장해서 서비스나 품질을 몰래 알아보는 가짜 손님, 수수께끼 손님을 일컫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왕의 명을 받아 지방 군현 등을 암암리에 조사했던 암행어사와 비슷한데요. 암행어사는 잘한 관리들에게는 상을 줬고 못한 관리들에게는 벌을 줬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샤프는 소비자가 왕인 현대의 소비자들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현대판 암행어사라고 해도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여행이나 출장, 지방을 가기 위한 일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배웅이나 마중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은 가보셨을 법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터미널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해 실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세 곳의 터미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인 암행어사 출두는 저희가 직접 미스터리 샤퍼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곳의 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서 생생히 전달해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더욱 자세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시민 출연자들을 모시고 터미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대학원생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생 우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요. 주부구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40세입니다. 최용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조금 낯설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객 만족도 조사는 1992년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인 KCSI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1999년 국가 고객 만족도인 NCSI, 그리고 2005년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인 PCSI 조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만족도 조사는 설문지 중심의 양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스터리 샤퍼라고 하는 질적 조사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민 토론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의 고객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적 조사에서는 할 수 없는 심층적인 고객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고객 만족도에 대한 그런 평가 요인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 요인 평가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인데요.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익성과 전문성 그리고 혁신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이 두 번째입니다. 이 요인은 대응성과 지원성 그리고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쾌적성, 편리성, 그리고 신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품질 요인은 서비스의 공공 측면에서의 품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렴성과 공익성, 그리고 사회 봉사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네.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을 볼 때는 네. 얼마나 깨끗한가도 봐야 되고, 네. 저번에 악취가 문제가 됐었죠.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애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고요. 네. 네, 우리가 저번에 지적했던 저 소화기가 예.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는 제자리에 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네. 표정들이 지쳐 보이죠. 네. 또 서비스하면 또 친절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금 요즘에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주 친절하게 말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이제 하지 않고 있고 아주 기계적인 그죠? 그런 태도로 이제 고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 네. 많이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좀 지적을 할 게 저렇게 쓰레기통들이 많은데 네. 모든 쓰레기통들이 저렇게 꽉꽉 차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 휴지들이 버려지고 있고요. 네. 이건 또 불법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지정된 곳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네. 판매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저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그죠? 감귤 박스가 네, 감귤 박스라든지 제주도에서 오셨나 봐요. 감귤 박스가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휴지들이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쪽에서는 저걸 또 자주 치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요. 예,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아무 곳에나 버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이 좀 태도를 바꾸셔서 좀 질서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심장이 마비됐을 경우에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이런 도구들이 몇 번 사용될까요? 네, 하지만 이제 없는 것보다 이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응급, 예, 네. 중요하고 소중한 도구입니다. 네. 지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아,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아무런 뭐 저기 거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그냥 예. 바로바로 이렇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네. 그 밑에 소화기가 있죠. 딱 사람들이 네. 이게 잘 볼 수 있는데 이 소화기가 있어서 네. 저 점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인데요. 이 네. 안쪽이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난로도 없고. 네.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어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인 것 같은데 네.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네. 걸레들이 널려져 있고 휴지에 어머. 예, 저렇게 부셔져서 네. 그대로 이렇게 수리도 하지 않고. 네, 안 되어 있네요. 너무 더럽네요. 예, 이곳도 이제 화장실 문이 고장이 났는데 네. 아예 수리가 되지 않고 저렇게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네요. 예, 우리 미스터리 샤퍼가 이야기를 한 게 네. 예, 저렇게 전기를 꼽게 시설은 되어 있는데 네.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네요. 네, 전기가 안 들어와요. 네. 예.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놓고 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예 전원을 끊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곳을 체크를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걸레가 이렇게 예, 청소 군데군데. 도구함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그래서 복도에 예, 복도에도 저렇게 청소 도구가 이렇게 네.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도 저렇게 휴지통이 꽉꽉 찼죠. 예. 치우질 않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 아마 이용하는 승객분들도
더럽게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신종플루를 위한 손 세정기가 예. 있는데 뭐 작동 안 되는 작동이, 모습입니다. 예. 전 어디를 가도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설치를 해놨죠? 한때 저 신종플루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예, 저것을 서로 뭐 앞다투어서 설치를 했죠. 모든 그 공공기관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신종플루도 어느 정도 사라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심을 덜 두게 되는 거죠. 예. 네, 어떠셨습니까? 본격적인 토론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터미널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뭐 자주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뭐 1년에 뭐 한두 번 이용하시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그러니까 터미널에 내가 뭐 타고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보기 위해서 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뭐 공부, 뭐 포럼이라든지 뭐 어떤 회의가 열리면 지방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간다던가 또 학생으로서 또 대외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활동도 역시 뭐 세종시라든지 여러 지방에서 같이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주 자주 네, 이용하시는군요.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네, 저는 1년에 한 4-5번 정도 이용하는데요. 지방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집안일이 있거나 뭐 결혼식, 경조사 있을 때 내려가고 여행 목적으로 뭐 갈 때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랑 그다음에 지방에 계신 이제 친지분들 찾아뵙는 목적으로 한 1년에 5-6번은 터미널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여행 목적으로 많이 방학 동안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자주 가는 터미널이다. 그리고 이 터미널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터미널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터미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미지는 어떠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아니면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뭐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이야기할까요? 혼잡함? 혼잡함, 예, 복잡함. 혼잡하고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당장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산불 예, 3가지가 안 되는 것. 어, 첫 번째 불편함, 예, 2번째 불친절, 예, 3번째 불결. 네. 예,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냥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돼요. 네. 그럼 10년 전에는 뭐 어떤 이미지였나요? 좀 시설이 낙후하고 복잡하고 네, 지저분하다는 이미지. 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네. 대기하면서 서점이라든지 근처에 뭐 가게라든지 이런 거 구경하다 보니까 좀 뭔가 활기가 있고 뭐 전통시장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좀 복잡하다. 뭐 그리고 좀 시설이 낡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좀 지저분한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터미널을 평가하는 서비스 만족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이라고 하는 이 터미널의 시설 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 가장 최근에 이제 가보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터미널 내부 시설 중에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던 화면이 화장실이죠. 자, 화장실 부분은 뭐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아까 뭐 화면에 대한 느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용해 보신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터미널을 많이 이용해 본 편인데요, 전국적으로. 이게
좀 느낀 점이 그 아까 본 화면에서는 좀 화장실에 좀 불결한 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게 좀 편차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센트럴 시티라든지 이렇게 좀 건설된 지 얼마 안 된 곳 네.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깔끔하고 안에 공간도 많아서 좀 활용해가 좋은데 네. 지방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그 정말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곳 네. 거기를 가면 좀 화면에서만 보던 그런 불결함이 그대로 보이니까 네. 좀 지역별로 균형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다. 예. 또 어떤 경험이 기존의 터미널들이 지어진 지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네.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는 어렵고 네. 당장 타지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가장 처음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 터미널의 화장실일 텐데 네. 화장실만이라도 조금 리노베이션을 해서 네. 방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쾌적함을 느끼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가는 터미널 화장실은 공간이 되게 좁고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줄을 많이 서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바닥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물이 많아서 들어가기조차 힘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네. 제가 본 터미널은 그 매표소 쪽에 있는 화장실은 그래도 그 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승차장 쪽에 있는 네. 거기 붙어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수가 적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이 특히나 길어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았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그 엄마들이 아이들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네.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네. 왜 그걸 갖다 달아놨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기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터미널에서 화장실이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서비스 만족도라고 하는 걸 평가할 때,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이제 이 그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 번 이상은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표소 부분도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매표소 쪽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그 CSI라고 해서 그 평가 지수 네. 그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매표소 부분이야말로 그게 좀 가장 좀 중점적이고 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라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거슬러 줄 때 막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 터미널에서는 막 던져주시는 데도 있고 네. 고객에 대한 친절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절함을 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매표소에 왜 저렇게 유리로 감옥 비슷하게 저렇게 해놨을까? 그런 곳도 있고 또 아까 보신 최근에 지어진 시설은 또 이렇게 확 트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매표소가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 뭐 매표소 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차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네. 줄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되어 예. 있잖아요. 근데 그 버스 매표소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한 창고에 줄을 서려면 그 완전히 뒤쪽까지 쭉 네. 늘어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통로가 없는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예.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좁아서 그죠? 복도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쭉 줄을 서 있어서 지나가지도 못하는 뭐 그런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예. 또 그 표 판매하시는 분이랑 네. 그 사는 고객이랑 사이에 칸막이가 예. 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높이가 높아서 높고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막혀 있으니까 진짜 조그만 구멍만 뚫어놓은 데가 있어요. 손만 그렇죠. 나오게. 예. 그게 조금 그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외국에서 총을 들고 이렇게 현금을 주고받고 뭐 그런 곳에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설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굳이 그렇게 막아 놓을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티켓을 구매할 때 일단 그
매표를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네. 안 돼요. 네. 그게 칸막이도 문제가 있지만 네. 물론 뭐 주변에 소리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네. 이 마이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마이크가 고장난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기계음 비슷하게 이렇게 들리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표소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칸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고, 또 이제 매표소 통로가 너무 좁아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 라인 자체를 좀 기차역처럼 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좀 더 이제 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실 텐데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표를 끊고 나면 차를 타기 전까지 뭐 길게는 뭐 2시간, 3시간까지 아니면 짧게는 30분 정도 이렇게 대기실 내에서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이제 화면에 보면 대기실 쪽은 이제 의자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TV를 보면서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대기실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자 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의자 수가 부족하다. 앉아서 쉴 공간도 부족하고 네, 좀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시설이 낙후된 터미널에는 네, 의자가 부서져 있는 곳도 좀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의자 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이 손상이 돼 있는 의자도 있었다. 예, 저는 그 공통적으로 좀 대기를 하면서 좋았던 터미널의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책을 비치해놓고 좀 읽을 수 있게끔 하던가 네. 근처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해서 거기서 시간을 잘 때우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이 꽤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기실 같은 경우는 다 좋지만 읽을 거리가 좀 배치가 되어 있다면 더 네.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보면은 그 공간이 되게 부족한데 그 터미널 자체가 넓어서 딴 데 의자가 있더라도 사람들 대기하는 장소는 그 입구 쪽이잖아요. 버스 네. 타는데. 그러니까 거기 항상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서 있어야 되고 네, 또 화장실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냄새가 좀 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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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대기실에 역시 이제 공간 예, 자체가 공간이 좀 부족하고, 부족하다. 예.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저 역시도 의자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지방에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제가 서울로 올라갈 버스를 기다리면서 근처에 계신 노약자분들에게 양보를 해드리면 네, 저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서 대기를 해야 된다던가 네. 그게 싫어서 이제 버스 플랫폼 쪽으로 간다고 해도 또 춥거나 네. 더울 때는 그쪽에 서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도 이제 잠깐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외부 쪽에 공간을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이 냉난방이 잘 안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대기실에서 이제 금방 그 책 같은 것이 있어서 혹은 뭐 서점이 가까이 있어서 뭐 그런 책을 읽고 뭐 이런 게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기실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의자나 공간이 뭐 이렇게 좀 의자가 많고 공간이 좀 더 넓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외에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생각하셔도 좋고 대기실에 좀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TV만 달랑 있는 것보다는 이젠 또 그 고령화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데 그냥 대기실에 좀 한쪽 구석에라도 좀 어떻게 그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붙여놔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 물론 그렇게 클 필요는 없죠. 이게 네. 적은 공간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좀 더 그냥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냥 TV로 보는 것보다 좀 더 생산적으로 그 네. 몸에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간단한 운동 시설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 10분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좀 여러 대를 비치를 해서 어디 지방에 내려가거나 하면은 정보를 검색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작은 화면보다는 예,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도 찾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자기 가고 싶은 그 지역에 대한 소개 네. 그런 또 여행 정보 같은 게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돈을 받고 충전해주는 아까 이제 화면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공공 장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제 우리가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이제 보이겠죠. 네.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충전 시설이라든가 옆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인터넷 네. 또는 이제 기타 여행 정보들 네. 그런 왜 터미널에서 공항 수준의 시설을 바라면 안 되는 건지 네. 저는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물론 뭐 저기 표 값이 다르긴 하겠지만 예. 안 될 건 없죠. 예. 뭐 그런 수준의 서비스나 좀 뭐 편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또 또 있었으면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쓰레기통이 언제나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맨날 대기하면서 사람들이 워낙 할 게 없다 보니까 TV 보면서 막 먹지 않습니까 많이? 네. 근데 근처에 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되게 대기실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좀 더 많은 그 하드웨어적 보충을 네.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이렇게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정말 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게 소화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평소에 어떤 이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소화기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나요? 저는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도 예전엔 그냥 똑같이 어디 있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이게 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좀 지역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거기선 정기적으로 좀 소방 교육을 해서 소화기 활용법이라든지 이게 어디 있는지 좀 찾는 게 중요하다. 그걸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터미널이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소화기 위치를 좀 그냥 습관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던가요? 그것도 편차가 되게 컸어요.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지방에 있는 터미널에 가면 정말 거의 사람 100m에 하나씩 있는 그런 게 좀 드문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그것도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어떤 관심을 보고 보셨었나요? 예. 내가 어느 플랫폼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또 그 플랫폼 앞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신경 쓰게 되지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안 보죠. 네. 어떻습니까? 저도 소화기를 뭐 찾아서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충약이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이 되고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뭐 화재 안전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저도 소화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정도는 신경을 쓰지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고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같은 게 같은 곳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터미널에 대한 이미지가 복잡하다, 뭐 번잡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정말 화재가 나면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주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정말 그게 잘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대 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터미널 내부에 이제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 어떤 터미널은
정말 그 시장처럼 이렇게 막 그 식당들이 이렇게 얽혀 있고 그 대기실 바로 옆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생긴 어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가 하고 이제 터미널 부분하고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곳도 이제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셨던 그 터미널에서는 이런 그 부대 시설, 식당이나 커피숍 또는 뭐 다른 뭐 곳도 괜찮고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터미널 갈 때마다 항상 불만이었던 게 예.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네. 그 다른 데서는 살 수 있었던 세트 메뉴라든지 이런 거를 터미널에서는 구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먹고 싶지 않아도 비싼 메뉴를 갖다 사야 되고 그러는 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다 다른 것보다. 예. 또 제가 간 데는 그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그걸 네. 사서 대기하는 공간에서 사람들과 앉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거를 펴놓고 먹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네. 그런 공간이 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비좁다. 네. 예. 제가 이용하는 곳 터미널은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뭐 터미널 기차역에 있는 식당에서 뭐 음식에서 유해 뭐 균이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종종 보도를 보는데 저 역시도 터미널에 있는 음식을 먹고 불쾌한 경험을 겪은 적도 있고 네. 건물이 노후화한 건 둘째치고라도 음식이 좀 위생적이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좁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음식 만드는 곳이 또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느끼셨군요. 예. 또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입장인데 그 아무래도 터미널 가다 보면 꼭 식사 시간이 겹칠 때가 있고 배고프잖아요. 네. 근데 식당을 자주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터미널 내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식사를 한 데서 꼭 그 어떻게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한 거 그대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이게 내가 정말 정상적인 밥을 먹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불쾌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터미널 이용한 승객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식당에 대한 그 개선점이 좀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 않느냐 예. 생각합니다. 식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청결적인 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좀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가격 이외에 뭐 또 청결한 거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닦아야 되잖아요. 식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식탁을 닦은 걸로 뭐 접시까지 같이 닦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걸 좀 진짜 사실 손님 옆에 있는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니까 전 당연히 좀 불쾌감이나 좀 위생에 대한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위험한 행위네요. 예. 또 뭐 가격이 비싼 거 말고 또 느끼셨던 거는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그 터미널에서 사 먹는 게 물론 밥을 갖다가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간식거리를 갖다가 주로 많이 사게 되잖아요. 네. 뭐 가면서 먹기 위해서라도 네. 사고 그냥 간단하게 때우기 위해서 뭐 간이 슈퍼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서 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때가 마땅히 없고 거기에서 사는 음식 자체도 조금 그러니까 즉석 조리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좀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물론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편의시설에 참 문제가 많군요. 예. 그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저 네.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안 먹게 돼요. 그리고 뭐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배고프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먹게 되는데 그 일부러 찾아가진 않지만 안심하고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위생 문제, 가격 문제 이런 네. 문제들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이 전국 대다수의 터미널이 민간 자본으로 운영된 민자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민간이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반인에게 상가를 분양을 하고 또 고가의 분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타 매장보다 비싸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위생도 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민자 터미널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강하게 네.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터미널 같은 부분은 이제 중앙 정부가 이렇게 이 관리를 하거나 그런 감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지방 정부들이 어떤 쪽을 이제 터미널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래서 이제 이 비딩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자본을 투자해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자치정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민간 기업이나 민간에게 그 이제 사업권을 이제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민간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공 부분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쪽에서도 뭐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쭉 뭐 화장실이나 뭐 다른 시설 그리고 이제 흡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셨는데 특히 흡연 구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야외 공간이 그 되게 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는 건물 내에서는 흡연을 못 하니까 거의 다 밖에 나가서 피는데 사실 그 서울 쪽 같은 터미널은 잘 모르겠는데 지방 가면 그 야외 공간이 정말 넓거든요. 거의 막 공원 같지만 펼쳐져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잘만 쓰면 괜찮은 공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참 흡연실을 좀 괜찮은 걸로 좀 일정 공간을 정해줘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야외에서 담배 필 수 있도록 그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저희는 또 터미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또 그 과정에서 연기에 노출되게 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아예 그 넓은 공간을 왜 활용하지 않고 있나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예. 공간이 그 터미널 자체가 부족하긴 한데 공항처럼 어디 실내에 그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서 그쪽에서만 이제 담배를 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이런 터미널 같은 데 보면 계단이라든지 길가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를 피시잖아요. 근데 거기 다 뭐 손님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냄새를 다 맡게 되니까 그 실내 쪽으로 하나 이렇게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흡연자들을 무조건 야 너희들은 담배 피니까 저 구석에 공간 내줄 테니까 저기서 펴 이런 격리 차원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미널에 괜찮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담배를 피라고 한다면 누구나 거기서 피겠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저 구석까지 가기는 싫고 그래서 플랫폼에서 피고 터미널 입구에서 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다 같은 의견인데 저도 그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네. 네, 저는 비흡연자이긴 한데 네. 이제 버스를 타러 가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줄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버스 기사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버스 내려서 그냥 그 옆에서 바로 담배를 피고 그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담배 연기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구역이 하나가 근처에 지정이 된다면은 그분들도 거기 가서 필 수 있고 이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좀 깨끗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시설도 좀 충분히 만들어주고 비흡연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안 가게끔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나 뭐 내부 쪽에 이제 휴지들이 막 버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거의 뭐 어디를 가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잘 이용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라고 하는 부분도 아까 이제 공항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아주 자주 그죠? 뭐 이렇게 좀 청소를 하면 사실 더러워져 있으니까 휴지를 마음 뭐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정말 이용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 솔직한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상품 품질 요인 중에서도 이 서비스가 정말 상품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그 편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든지 음식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에서 쾌적성, 그러니까 얼마나 뭐 화장실이나 내부나 뭐 이런 부대 시설이나 이런 곳이 깨끗하냐, 그리고 또 얼마나 편리한 그런 그 시설들이 이렇게 유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편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터미널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터미널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하게 되죠. 그래서 표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안내 데스크 같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묻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 직원들을 대하시면서 느끼셨던 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원들의 전반적인 친절 정도는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터미널에서 네. 그 불친절이. 제가 분명히 제 돈을 들여서 이 회사의 서비스를 내가 돈으로 구매를 하려는 건데 왜 내가 상전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편의점만 보더라도 편의점 근무자들도 CS 교육이라고 해서 본사의 감독을 받거든요. 예절 교육, 친절 교육을 받는데 나름 이름이 알려진 기업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전혀 손님하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너는 돈을 냈으니 나는 티켓을 준다. 이거밖에 없죠. 네. 아주 불쾌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하는 게 사실 그 터미널 가면 다른 직원들은 대체로 친절하시거든요. 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는 분이라든지 사람을 그렇게 자주 상대하지 않는. 근데 매표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와서 티켓을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좀 짜증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단 고객 대 그 판매자의 입장이고 뭐 CSI에 의해서 좀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는데 그 과도한 좀 짜증이 나는 이렇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은 좀 지양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를 받는 물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버스를 이용하는 가격이기도 하지만 터미널을 이용하는 가격도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아무리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짜증을 내는 뭐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저는 그렇게 이제 뭐 직원분들이 좀 무뚝뚝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 근무 환경에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을 할 때도 내가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은 그만큼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손님한테 대할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설을 가서 봤지만 손님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직원용 화장실이라든지 뭐 직원용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게 잘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뭐 근무 환경이 교대를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거기서 뭐 8시간 중에서 뭐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뭐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친절하던 사람이라도 그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식으로 응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후생 복리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직원들도 이제 고객들에게 잘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 고객에게도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또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도 너무 기계적으로 자기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고 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기계처럼. 그래서 그 철도처럼 뭐 몇 시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볼 수 있는 화면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 그런 것 정도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근무 메뉴 중에서 뭐 하다못해 안녕하세요라든지 이런 인사말 하나 건네는 것만 해도 분위기가 네. 되게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고객을 대한다고 해도 정말 그 인사를 통해서 고객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걸 보임으로 해서 친근감이라고 하는 걸 주고, 또 이제 이 시선을 마주침으로 해서 어떤 친절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예의 발음, 우린 또 이 예의라고 하는 것도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우리가 이 터미널 관계자 분들께서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향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묻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뭐 전문성이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무래도 안내 데스크에서는 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안내 데스크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큰 터미널을 하더라도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당장 근처에 있는 영무원에게 물어보기 쉽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거의 10이면 10이면 9명 정도는 그냥 안내 데스크 가서 물어보시라고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아니지만 적어도 영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교육을 뭐라 해야지, 이게 지식이라는 이런 걸 쌓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안내 데스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터미널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뭘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그 전문성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표소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내데스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계속 그 일을 하는 일이고, 매표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매일매일 요금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서 마트에서 무슨 어떤 물건을 찾을 때도 꼭 마트 직원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뭐 단기로 일을 하러 왔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직원이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터미널이라는 큰 공간 안에 그 철도 쪽, 아니 그 고속버스 터미널 쪽 관계자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승차장 근처에 있는 매점 아저씨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불친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 CS 교육을 매표소 직원한테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터미널 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같은 터미널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친절하고 뭐 이렇게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뭐 안내를 하더라도 그런 진정한 그런 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뭐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예요. 50대 할아버지인데 요즘 할아버지라고 해도 좀 그렇죠. 네, 근데 인터넷은 할 줄 몰라요. 중년이죠, 중년. 예,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구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표는 샀어요. 근데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는 표가 몇 시인지를 몰라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생각이 나세요? 누구한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저는 제가 목격했던 일인데 어떤 할머님이 제 앞에서 똑같은 상황을 물어보셨어요. 매표원에게. 원하게. 예. 그 매표원이 하는 소리가 도착해서 알아보세요 였어요. 음. 그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터미널 직원이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점이 뭐 서비스가 뭐 직원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좋은 점도 괜찮아요. 좋은 점도 괜찮고 나쁜 점도 이렇게 뭐 다른 부분 지금 전문성하고 상관없이 뭐 그런 게 할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 그 고객들이 차에 탈 때까지 그걸 짐을 좀 들어주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있죠. 분들이 예.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뭐 물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는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터미널에 가면 제가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짐을 찾아서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까지 이 승강장까지 이렇게 가는 곳에서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뭐 저기 뭐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이 터미널에 바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터미널의 응대 서비스 직원들의 응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친절한 태도라든지 뭐 이런 고객을 배려하는 정도 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공감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쾌적성이나 뭐 편리성 뭐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이제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제가 여러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걸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터미널에 전반적으로 바란다 내가. 그러니까 이러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짐을 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의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은 서비스가 일단 향상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 각 운수회사들이 자기들 노선에 승객이 적다고 지자체 보조금만 바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어들일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버스 회사들이 기차보다 이용객이 떨어지는지, 왜 우리가 더 비용을 인상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종종 이렇게 목격했던 건데 외국인이 버스를 특히 고속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그 터미널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그 복잡한 지하 상가를 뚫고 터미널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터미널까지 도착을 해서 경부선이든 전라선이든 내가 원하는 매표소에 어떻게 도착을 할까? 그 표는 어떻게 살까? 한국말을 못하는데 네. 정말 제가 외국인이라면은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굳이 타 국가 물론 외국도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은 항상 혼잡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승차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네. 굳이 안 좋은 쪽을 남의 나라도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한번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5명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인데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KTX나 사실 비행기가 못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속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외국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개선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를 찝는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그 생각인데 저는 이제 터미널도 이제 하나의 문화 공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터미널에 대해 생각해 왔던 것이 좀 지저분함과 좀 뭔가 시간의 낭비, 뭐 긴 대기 시간 이런 걸 많이 떠올리셨는데 또 이제는 좀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터미널 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위한 좀 운동 공간을 좀 만든다든가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단지 TV만 보는 게 아닌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면 이 터미널이 정말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좋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터미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지저분하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시간을 낭비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기 공간이라고 하는 걸 좀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걸로 새로운 개념의 그런 공간으로 좀 한번 바꿔보자. 라는 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뭐 많이 노후화된 시설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철도나 공항 정도의 시설은 바라지 않더라도 저희 뭐 공항세 이런 거 내는 것처럼 약간의 비용을 내서라도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진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다, 여기 머물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여기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약속을 정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이제 너무 노후화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서라도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사람들이 이제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그냥 터미널에 안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둡고 약간 칙칙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부터가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터미널을 이용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실내 공간을 밝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명을 갖다가 조금 교체를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하면은 터미널 방문객도 조금 늘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밝은 곳에서는 범죄 같은 것도 잘 안 일어나는 게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좀 더 분위기를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터미널에 왜 안 가느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뭐 조명을 좀 더 밝게 한다든지 뭐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 터미널 내의 어떤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공간에서 이제 범죄나 나쁜 짓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 여론방송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터미널의 실태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 조사는 깊이 있는 조사가 되지 못하고 겉모습만 주로 조사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이런 토론이라든지 우리 암행의사를 진행하는 그런 미스터리 샤퍼의 그런 그 암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터미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 그 매표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매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까지 조금 이 터미널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서비스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 중에서 얼마나 이 다양한 자료들을 우리가 터미널에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친절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냐라고 하는 지원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도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예의 발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 고객들한테도 또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느끼신 게 터미널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낙후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쾌적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암행의사에서는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감 있는 그런 고객 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인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행의사 출두의 박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 자리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정말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속터미널? 이 문제는 정말 일상적인 거라서 거의 좀 평상시에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수님도 모시고 다른 그 3명의 시민 토론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그런 걸 꺼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또 마련이 되어서 또 진행된다면 또 거기에 또 패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